저번에 뭐 쌤이 이제 소범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확률 파트를 정리를 끝냈죠. 여기 뭐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그 문제 유형은 문제는 사실 종류가 되게 여기 교재 자체가 디테일하게 들어있는 교재라서 종류는 많은데 그 중심적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오늘 풀이를 좀 하면서 점검을 해 보시죠. 그 우리가 지금 확률 들어와서 배운 게 유형 3개입니다. 알겠죠? 첫 번째가 독립 종속 파악하는 문제 이렇게 정리했죠, 그렇죠? 원기야 독립이 뭐였어? 종이 뭐야? 수연아, 독립이 뭐야? 네. 네, 교집합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은 게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때 독립을 물론 의미적인 판단으로 들어가면 그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두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생님이 예시로 들었을 때는 이제 뭐 제비뽑기 같은 거 할 때 앞에 뽑은 친구가 뽑은 제비를 다시 집어넣는 경우, 그러면 뒤에 뽑는 친구가 앞에 뽑는 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자기의 확률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게 독립 상황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의미보다 문제에서의 독립을 판단하는 거는 교집합의 확률과 가까이 곱의 확률이 같은지를 체크하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쌤이 외워놓으라 그랬고, 독립의 성질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조건부 확률이 의미가 없다. PA바 B, PA바 B 6건 이런 거 구할 때 그냥 PA 구하면 된다. 독립이라면 어차피 먼저 일어나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죠. 그리고 A, B가 독립이면 6건들도 다 독립이다. 알겠죠? 어차피 서로 영향을 안 주면 6건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배운 게 수식 문제입니다. 수식 문제는 풀이 방식을 쌤이 2개로 분리드릴 거예요, 그죠? 그 독립이란 멘트가 있는 것들은 그냥 식으로 다 정리하면 어차피 모든 확률을 PA와 PB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힌트를 2개만 딱 주면 풀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되고, 그 외 버전, 독립이란 멘트가 없는 버전들은 전체 개수를 지정을 딱 해서 벤 다이그램을 그려서 집합의 원소의 개수 풀듯이 그렇게 푸는 게 풀이가 좀 편하다라는 얘기 했고요. 그렇게 풀다 보면 조금 풀이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상황이 좀 이렇게 애매해서 개수가 정확히 판단이 안 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경우는 문자로 정리해서 주어진 확률을 문자로 대입다 해보면 쉽게 풀립니다. 알겠죠? 그렇게 문자로 대응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배웠던 게 독립시행이었죠. 독립시행, 그죠? 독립시행은 공식이라고 그랬는데 n번 중 뭐뭐가 r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으면 한 번 시행 때 뭐뭐가 나올 확률을 잡아서 p를 구하시고 n번 중 r번, ncr에 pr승, q에 n-r승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 기억나니? 몽기가 기억나니?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숙제로 해온 것들 중에서 좀 풀이가 필요한 것들 질문을 받으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통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푼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봐. 몇 번이요? 39번. 39번 한번 봐요. 39번 맞죠? 알겠습니다. 39번 볼게요. 39번입니다. 같이 체크해보죠.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어차피 카테고리 3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39번이 수식 문제죠. 그렇죠? 이런 거 나오면 지금 수식 문제 여러분 바라보는 여러분 관점은 독립이란 멘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전체 개수 지정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개수로 정리해.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전체 개수를 몇 개로 할까요? 쌤이 추천한 건요. 분모들을 다 곱하라 했어. 그럼 9 곱하기 9니까 81, 그죠? 전체를 81개로 하겠습니다. 전체는 81. 만약에 풀다가 중간에 분수나 소수가 나와도 그냥 밀고 가세요. 답은 나옵니다. 알겠죠? 어차피 비율 관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PA가 9분의 5면요. A에 들어있는 게 9분의 5면은 9, 5, 40. 45개 들어있겠네, 그지? 맞아? 맞냐? 그리고 PB가 3분의 1이니까 B에 들어있는 건 얘의 3분의 1이면요 3분의 1 곱하면 얼마냐? 27. 걔가 B에 들어있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합집합이 3분의 2라는 건요 우린 개수를 풀고 있습니다. A 합 B가 3분의 2라는 건 27 곱하기 2일 거니까 54일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 문제는 일단은 뭐 난이도를 얘기해드리면 기본 유형입니다. 쉬운 문제죠. 봐요.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하면 몇 개야? 72개 아니? 그지? 72개인데 54를 빼면 어떻게 되죠? 6, 8, 18개 되죠? 즉 둘의 합이 70인데
얘가 54라는 건 알겠죠? 겹치는 게 18개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겹치는 게 18개가 있으면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18에 빼면 어떻게 돼? 10 빼면 30, 27? 여기 27개가 있고 27, 18을 빼면 9개인데요.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뭐 밖의 개수도 구하면은 81에서 54를 전체에서 54 빼면 될 거 아니야. 81에서 54를 빼면 27? 뭐 이렇게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질문은 B바 A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A를 전체로 봤을 때 45개 중에서 그죠? 45개 중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B가 몇 개냐? B는 그 속에 18개 들어있죠. 약분하시면 답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란 얘기가 이제 확률의 이야기였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린트가 없어. 도대체 뭘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네 진짜. 그 다음요 질문. 또 없고 푼 거 N은 없고 원기야 맞니? 푼 거 N은 없고 이거는 지금부터 다 있고 그죠? 그 유형 하나 그치? 그 조건방이 몇 번 했지 그거? 7 그 번호로 얘기 좀 해줄래요? 네 뭐라고? 109번. 109번 쪽으로 가봅시다. 이 나머지 유형들은 뭐 조금씩의 변화만 들어있기 때문에 풀이하면서 잡으면 되고요. 얘는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용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이 독립시행과 조건부 확률을 좀 섞어놓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두 이야기 좀 간단하게 좀 체크해보면 독립시행이 이런 거죠. 여기서 독립시행이 주사위를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죠. 주사위를 뭐 4번 던질 때 그 3의 배수가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공식으로 푸는 거죠. 그렇죠? 4번을 반복 시행하고 매 시행마다 3의 배수 나올 확률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독립 상태입니다. 그죠?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 독립시행 문제입니다. 그럼 P를 먼저 구하시고 P라 함은 주사위를 1개 던질 때 3의 배수 나올 확률 6분의 2, 그렇죠? 3분의 1로 잡아놓고 됐습니까? 필기자에는 공식에 의해서 4번 중에 1번 3분의 1이 나오고 남은 3번은 3분의 2가 나온다. 이렇게 푸는 게 독립시행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건부 확률 문제는 여러분 기억납니까? 뭐 A 주머니에 잠깐만요.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B 주머니에 흰 공 1개, 검은 공 2개 이렇게 하시죠. A에서 1개를 넘기고 B에서 1개를 꺼냈더니 흰 공이었을 때 질문이에요 이게. 이었을 때 A에서 꺼낸 공도 흰 공인 확률을 구해라. 요게 우리 저번 시험 범위였던 조건방의 문제 패턴이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좀 설명이 편하게 간단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서 1개 꺼내서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서 1개 꺼낼 때 그게 흰 공이었다. 조건부죠. 요까지의 확률부터 구해야 되겠죠? 그 확률이 전체 확률. 알겠습니까? 그러면 뒤에 꺼내는 B에서 1개 꺼낸 게 흰 공인 확률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선생님한테 표현을 전체 확률은 이라고 표현했죠. 전체 확률은 케이스가 두 가지죠. A에서 꺼내고 B에서 꺼내는 건데 A에서 흰 공을 꺼내고 B에서 흰 공을 꺼낼 수도 있고요. A에서 검은 공을 꺼냈지만 B에서 흰 공을 꺼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얘 둘의 확률을 구하면 A에서 흰 공 꺼낸 확률 5분의 2 그리고 나서 흰 공이 넘어왔어. 두 개 됐겠죠? 4개 중에 흰 공 꺼내는 4분의 2. 얘 같은 경우는 A에서 검은 공 꺼내는 5분의 3. 이번에 검은 공이 넘어왔죠? 3개 한 개 중에 흰 공 꺼내는 4분의 1. 이해되겠습니까? 얘들을 더한 게 분모에 깔릴 놈이고요. 그 다음 그중 A에서 꺼낸 공도 흰 공인 확률은 하면 이제 얘 맞죠? 얘가 분자에 올라가는 거. 이런 틀 기억나시죠? 전체 확률 안에서 원하는 거 뽑아내서 조건부 확률 이런 식의 패턴 푸는 거였죠. 이 두 가지를 이제 묶어서 낸 거야. 그 유형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조건부 확률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배운 그 독립시행과 함께 정리를 해보자라고 이제 강원 융합형 문제가 되겠죠. 그런 걸 낸 건데 첫 문제로 연습 한번 해볼게. 봐봐. 자, 수지가 동전을 2개 던져 나온 앞면의 개수만큼 국진이가 동전을 던진다. 수지가 동전을 2개 던져 나온 앞면의 개수만큼. 자, 이거를 동전 2개 던지는 것도 물론 독립시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지가 여기 적어볼게. 동전을 2개 던지면
동전을 2개 던지면 앞면 기준으로 앞면이 2개 나올 확률과 앞면이 1개 나올 확률과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이 있겠죠? 그죠? 이거 얼마죠? 앞면 2개 나올 확률 더하면 얼마야? 4분의 1이죠. 이 정도면 뭐 그냥 그죠? 앞면 1개 나올 확률은요? 네, 잠깐만요. 소리가 돼 있지.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바꾸지? 네. 미안합니다. 네, 소리. 네. 자, 그다음 앞면이 1개 얼마? 2분의 1이죠. 4분의 1이죠. 이렇게 되는 거는 좀 그죠? 우리가 많이 풀어봤으니까 자방구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국진이가 동전을 던지는데 수지가 던진 동전의 앞면의 개수만큼 국진이가 동전을 던지네요. 그죠? 그 머릿속에 이미 이제 수지가 던진 동전이 앞면이 두 개 나왔으면 국진이가 2개 던질 거고 1개 나왔으면 1개만 던질 거고 빵개 나왔으면 국진이한 던질 기회는 없겠네요. 그죠? 뭐 그렇게 빨리 이 상황적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그랬을 때 국진이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1개였을 때 스톱! 조건부 확률 문제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왜? 이미 결과를 던졌죠. 뒤에 던진 국진이는 이미 앞면이 한 번 나왔어 라고 나왔으니까 거기서 싹 끊고 조건부구나. 그러면 전체 확률부터 구해야지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전체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국진이가 던진 동전에서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케이스가 몇 가지 있는 거죠? 2가지 있지 않을까? 그지? 왜 2가지지? 첫 번째 수지가 먼저 던지잖아. 그리고 국지 던지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수지가 앞면이 2개가 나와서 그죠? 국진이가 2개 던진 것 중 앞면이 1개일 수도 있고요. 이랬습니까? 그 다음 2번째 수지가 앞면이 1개 나와서 국진이가 1개 던졌는데 그게 앞면이 나온 거지. 앞면이 1개. 이 2가지 케이스가 가능하다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얘는 물론 문제를 독립시행 카테고리 넣은 이유가 이게 독립시행이긴 하거든. 2개 중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 이걸 뭐 독립시행처럼 얘기해주면요. 1개의 동전을 2번 던질 때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P는 2분의 1. 2번 중에 한 번 2분의 1이 나오고 남은 한 번은 2분의 1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독립시행 파트지만 사실 근데 우리가 동전 2개에서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아닙니까? 아까 되겠죠. 그렇죠? 이 정도는 뭐 알고 있는 확률로 가도 되겠죠. 그럼 봐봐. 얘는 수지가 동전 2개 던져 앞면 2개 나올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진이가 동전을 2개 던지는데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 2분의 1입니다. 앞뒤 뒤합을 2개 있을 거 아니야. 4분의 2, 그죠? 그 다음 얘는요. 수지가 동전 2개 던져 앞면이 1개 나올 확률 4분의 1이죠. 아니구나. 2분의 1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국진이가 동전을 1개 던져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 얼마야 이거? 2분의 1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얘 둘을 더하는 게 분모죠.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분모. 분해. 그죠? 원하는 걸 얘기했겠지. 조건부 확률 패턴이니까. 뒤에 원하는 거 뭘 얘기했죠? 수지가 던져서 나온 앞면의 개수가 2일 확률. 위에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8분의 1을 이렇게 얹으시면 답이 되겠다. 뭐 이런 게 조건부 확률 패턴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체크해서 풀이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 여기 나오는 문제들이 다 그런 패턴식의 문제입니다. 이 독립시행이 좀 연습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개만 더 가볼게요. 먼저 빡센 걸로 113번 앞으로 풀어드릴게요. 같은 줄입니다. 스토리는 긴 걸로 이걸 독립시행 한 번 더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가볼게요. 좌표 평면의 원점에 점 A가 있다.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동전을 한 번 던져 앞면 나오면 x축을 1만큼, 뒷면 나오면 y축을 1만큼 이동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때 위의 시행을 반복하여 점 A의 x좌표 또는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면 이 시행을 멈출 것이다. 그럼 또 머릿속에 이 게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 x축으로 111 세 번 나오면 게임 중단. 그죠? y쪽으로 3번 나오면 게임 중단. 예를 들면 x 한 번 나오고 y가 3번 나와서 게임 중단. 뭐 이런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게임이 중단된 회차는 좀 여러 가지로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환경에서 점 A의 y좌표가 처음으로 3이 되었을 때 스톱! 조건부네요.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알겠죠?
이 조건부가 물론 시험 범위에 이제 그 다음에 해당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알겠죠? 뭐 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융합형 문제가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알겠죠? 뭐 어찌됐건 자 지금 문제는 뭐냐면 뭘 하는 거지 근데 동전 던져서 앞면이면 x축으로 1만큼 뒷면이면 y축으로 1만큼이니까 어쨌든 간에 동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갈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이라는 거죠. y축으로 플러스 1만큼 갈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고 그죠? 이런 게임을 난 계속 할 거야. 오케이? 그때 x든 y든 좌표가 3인 것까지 왔어? 그럼 스톱. 중단시켜 이 말인 거지. 이덱스 게임 상황의 룰을 이해됐죠? 그때 이제 결과를 던집니다. 야 y 좌표가 3이 돼서 게임이 멈췄을 때 이렇게 나왔어. 아 조건뭐예요? 전체 확률부터 구해야죠. 전체 확률 뭔데? y 좌표가 3이 될 확률을 구해야죠. 이게 답이 아니라 이게 분모에 세팅될 확률이죠. 거기 원하는 거 위에 얹어야지. 원하는 거 뒤에 있을 건데 그건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조건부 확률의 판단이 헷갈리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그랬죠. 결과를 던지면 그 뒤를 읽지 말라 그랬죠. 괜히 더 풀이에 대한 생각을 해칠 거기 때문에 그냥 뭐뭐가 되었을 때 스톱! 거기까지 확률부터 구하고 그러고 뒤에 글을 읽으세요. 괜히 뒤에 글을 더 읽으면 이게 좀 잘 자리 잡지 못한 친구들은 오히려 문제는 어려워지니까 뒤에 글을 읽지 마세요. 그냥 알겠죠? 자 우리는 y 좌표가 3이 될 확률부터 구합시다. 알겠죠? 자 케이스가 당연히 여러 개 있겠지. 보통 그렇잖아. 조건범위 그죠? y가 3이 될 확률 뭐 있을까요? 첫 번째 케이스 1회 2회 3회에서 종류. 여기서 종류되는 그죠? 그잖아. y 좌표 1, 1, 1 가면 게임 끝. 이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 4회까지 가서 종료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종료. 그렇죠. 뭐 물론 이렇게 써줄까? 여기 y로 종료. y로 종료를 했을게. 했습니까? 1번은 뭐 바로 써도 되겠는데 y만 3번 나온 거잖아. 그죠? 2번도 쓰는 김에 바로 쓸까요? 요거 쌤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7전 4선승제, 5전 3선승제 요거 문제 기억납니까? 내가 그 문제 풀면서 요거 부분적인 독립시행이라고 쌤이 표현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그런 상황이네요. 네 번째는 무조건 y여야만 하고 알겠죠? 여기 세 번의 기회는요 3회 중 몇 번만? 2번만 y가 나와야지. 그죠? y축 알겠습니까? 요게 독립시행이죠. 여기 알겠습니까? 여기 쌤이 표현한 부분적인 독립시행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게 약간 뭐 세 번 먼저 이기면 끝난다는 약간 그 7전 3선승제와 아니구나 5전 3선승제와 같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 y가 5회째 끝날 수 있겠지. 맞습니까? 5회 끝나는 경우는 다섯 번째 y가 나와야 되고 4번 중에서 4번 중에서 2번만 y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6회까지 갈 리는 없죠. 그죠? 6회까지 갔으면 이미 그 전에 뭐 x는 y는 3번 나왔다는 얘기니까 알겠죠? 요 세 가지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갈게요. 얘는요 y가 3번 나왔어. 2분의 1의 3승. 그럼 끝. 그죠? 얘는요 3번 중 2번만 y가 나와야 돼. 3번 중 2번만 y가 나왔고 남은 한 번은 x가 나왔겠지. 그리고 나서 4회에서는 y가 나와야 이 말인 거죠. 되겠습니까? 얘는요 4번 중 2번만 y가 나왔어. 2분의 1의 제곱. 남은 2번은 x가 나왔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y가 나와야 되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이걸 다 더한 게 정답이 아니라 분모에 깔릴 놈이고 분모에 싹 세팅해 놓으시고 알겠습니까? 원하는 거 이제 뒤에 읽어봐야지. 뒤에 읽어봤더니 A의 이거 못하네요. A의 X 좌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X란 말이 빠졌던 것 같네요. A의 X 좌표가 1일 확률을 구해라 라는 얘기인 거죠. Y는 이미 3이니까 그죠? X가 1일 확률은요 X가 한 번 나온 거니까 2번이겠네. 그죠? 이 세 번 중에 Y가 2번 나왔으면 X가 한 번 나왔을 거 아니야. 그죠? 얘를 분자에 올려라 이 말이죠. 얘는.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그런 식의 조건부 확률의 그 틀에 끼워 넣은 독립시행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선생님 이해됩니까? 네. 내용이 간단하니까 우리가 지금 3회차 수업인데요. 알겠죠? 3회차 동안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을 계속 다 배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3회차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지. 문제냐 못 풀지. 왜? 훈련이 안 돼 있거든. 훈련 잘 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잠깐만요. 필기 필요하시고 잠깐만요. 쉬는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교재 좀 바꿀게요. 2년 정리 간단하게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좀 힘내세요. 자, 확률은 뭐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마지막 파트인 통계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통계를 볼게요. 괜찮아? 운동하고 있어? 무슨 운동하고 있어? 홈트?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강한 운동은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뭐 하기 싫을 때 안 할 거 아니야. 좀 더 강력한 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짧은 기간에 하려면 강력하게 하면 좋겠는데, 홈트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잘 더보이죠? 네, 가보겠습니다. 자, 3단원은 통계인데, 자, 통계는, 봐봐요. 선생님이 경우의 수를 첫 시간부터 매번 얘기하는데, 이 확률과 통계라는 단어는, 그러나,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어떻다? 그래. 뒤로 갈수록 쉽다고 내가 맨날 얘기한다고 도윤아. 내 순간 때릴 뻔했어. 자, 봐봐. 뒤로 갈수록 쉬워져요, 알겠죠? 통계가 제일 쉬워, 알겠죠? 쌤 통계 나중에 특히나 여러분들도 아마 2학년 지금은 올해 여러분 학교가 지금 이상하게 범위를 진짜 조금씩 잘라가지고 올해는 약간 누적 시험을 안 보겠다는 의지인 것 같긴 한데 원래 여러분 바로 윗선배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 세 단원이잖아요. 한 단원씩 탕탕탕 보고 2학년 기만에 정범위 이렇게 이제 시험 많이 봤었는데 이번엔 그렇게 안 할 모양입니다. 되게 말도 안 되게 되게 조금씩 잘라가지고 알겠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추세로 가면 2학년 2학기 기말 파트는 통계만 딱 있겠죠. 알겠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면 통계만 딱 있는 파트는요. 유일하게 수학이 특히 어려워하는 우리들로서는 알겠습니까? 우리들로서는 통계만 배우는 시험이 딱 있다. 그럼 고등학교 시험에 유일하게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알겠습니까? 그런 파트가 통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준비만 열심히 하면 개나 소나 다 100점이야 이거 통계는. 물론 준비를 열심히 한 친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100점이 똑같이 많이 안 나오지만 여기 진짜 쉬운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쉽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게 특정 친구는 그래요. 선생님 저는 통계가 제일 어려운데요. 그거는 이제 받아들임이 어려울 수는 있어. 그건 뭐 개인적 차이가 있겠죠. 어떤 친구는 뭐 확률이 좀 쉽게 받아들여지고 경우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런 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통계가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통계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어렵든가 쉽든가 뭐 어려우면 공부 좀 많이 하면 되고 쉬우면 빨리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부를 딱 해서 이해를 했어. 이거 이렇게 풀란 얘기구나. 이런 이야기고 이해를 딱 했지. 그걸 까먹지만 않으면 문제 다 맞춰요. 무슨 말이야? 문제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툴이 확실하게 준비가 다 됐어. 이제 이거 안 까먹기만 하면 되네. 알겠죠? 보통 여러분들 수학이 보통 어려운 이유가 이제 뭐 선생님 공식 다 외웠고요. 제가 뭐 기본 유형 다 알고 있는데 혹시 안 풀리는데요? 이게 적용이 어려운 게 많잖아요. 여기가 그게 없다는 얘기야. 알겠죠? 여기는 그냥 배운 그냥 그 틀 안에서만 노는 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 수학생들이 통계를 이제 허접한 파트다, 뭐 쉽다, 뭐 고3들한테 통계 틀리면 뒤져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알겠습니까? 다 그런 똑같은 이유인 거야. 통계 내용이 쉽다는 의미까지는 아니고, 알겠죠? 내용도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 알겠죠? 그냥 습득하면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통계에 대한 얘기를 쌤이 한번 하나씩 풀어보면요. 통계. 이 통계의 가장 큰 성향은 이게 그 수학도 뭐 기본적인 공부하는 방식은 이제 일정하게 똑같이 가야 되겠지만 이렇게 성격은 분명 다르거든요. 이 실력이 형성되는 성격은 수투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개념적 이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문제는 좀 많이 안 풀어도 그 속에 있는 무한소 뭐 무한 미분 계수 막 이런 거에 대한 의미 막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놈이랑 그냥 그런 게 이해 안 된 상태에 문제를 막 돌려 푸는 애는 나중에 레벨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안 풀어도 걔는 절대 어려운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개념이 중요한 파트가 있는가 하면 여기처럼 통계는요. 개념 뭐 학통에 대한 성향이 다 그렇지만 개념 따위가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는 뭐만 있냐? 그냥 공식만 있고요. 상황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거의 쌤이 이제 암기 파트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암기 파트입니다. 내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쌤 통계를 제가 이해하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야 이게 다 집어치우고 내가 던져주는 공식마다 외우고 그냥 문제 풀어. 쌤 이거 왜 이렇게 푸니까 닥치고 그냥 풀어. 그래서 이건 이렇게 풀면 되는군요. 답은 나오네요. 이렇게만 세팅해도 100점 나와.
이 웃긴 파트야 이게 알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을 그렇게까지 이해가 안 되게 만들지 않을 텐데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드리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 수학적 이해가 거의 없어요 여기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초반에는 내가 증명을 해줘요. 지금 시작해서 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뭐 계속 기억은 못하겠지만 이해는 됩니다. 아 저러면 저기 나오는구나, 이해되는데 중반으로 가면요, 선생님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중반으로 가면 교과서에는 증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부터 나는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어려워. 알겠습니까? 그래서 몰라도 돼 그냥. 알겠죠? 그리고 후반부로 가잖아? 교과서에도 증명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증명을 못 해주는 파트를 가르칩니다. 이게 웃긴 과정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리나 이걸 얘기할 수 없어. 그게 교육 과정에 없어. 고등학교 과정에 안 배워. 나중에 대학 가서 뭐 통계학을 배운다든지 그런 친구들은 그걸 공부를 할 거야. 근데 우리는 어차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후반부로 가면 원리를 알려줄 수 없는 이야기를 얘네들이 교육과정에 넣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문제가 쉬운 거야. 왜? 심화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이해시켜놓은 게 없잖아.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암기만 시켜놓고 구하기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근본적인 심화도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어차피 후반부로 가면 이해가 안 돼. 그럼 뭐가 되겠어? 암기를 하고 푸는 거죠. 알겠죠? 뭐 그 선은 쌤이 다 얘기해 줄 거니까 쌤이 딱 그어주는 선으로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독학하고 수학머리 되게 좋은 친구들은요 보통 통계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왠지 알아? 정석으로 왜 공부하는 독학하는 이런 친구들 있잖아. 막 인간 말고 막 그냥 혼자 이렇게 정석부터 수학 사전 같은 거니까 막 공부하는 애들잖아. 걔네들 수학 되게 잘하는. 걔네들한테 물어보잖아. 걔는 무슨 통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얘기한단 말이야. 왜냐면 걔네는 다 이해를 해야 공부를 하니까. 통계는 이해할 수 없고 정석을 펼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내가 만약에 지나가다 야 통계는 이해하지 말고 그냥 외우고 그냥 풀어. 그럼 끝내. 이러면 걔네들 통계 잡아줘. 그 선만 잡아주면 돼. 알겠죠? 여러분들은 뭐 내가 선을 잡아줄 거니까 내가 이 선을 딱 그어주면요 거기 안 들어오면 돼. 알겠습니까? 약간 통계 느낌은 멀리서 약간 문제 이렇게 푸는 느낌 알겠습니까? 뭔가 난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냥 푸니까 풀려 이런 느낌 알겠습니까? 약간 이런 어떤 감정인지 알겠니? 네. 다른 단어과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여기는 알겠죠? 여기 그냥 학생 암기입니다. 알겠죠? 뭐 그럼에도 여기에 있는 이제 개념적 이해가 할 게 있으니까 그걸 좀 설명해 보면 통계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입니다. 일단 대표값을 구하고요. 삼포도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가 통계를 배우는 거예요. 통계라는 게 뭔지는 알잖아. 우리 반 아이들의 뭐 이번 수학 점수의 통계 딱 점수 딱 해가지고 중학교 때는 뭐 계급 이렇게 불렀죠. 0부터 10까지, 10부터 20까지, 20부터 30까지 해서 몇 명 도수 분포표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 게 통계 자료야. 알겠죠? 그럼 그런 통계 자료 우리가 왜 만드냐? 이런 걸 파악하려고 만드는 거야. 이런 거. 알겠죠? 근데 이런 거라 얘기했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무슨 단어입니까? 이런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이 대표값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우리 반을 대표하는 수치. 다양한 게 있죠. 평균도 있을 거고요. 오히려 중학교 때 통계를 더 많이 배워요. 여러분 뭐 중앙값 막 이런 거 들어보지 않습니까? 중앙값. 최빈값 막 이런 거 들어봤나요? 뭐 꽤 몇 개 있어. 알겠습니까? 우리 반을 대표하는 수치를 뭘로 정할 거냐라는 의미인 거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요거밖에 안 씁니다. 여러분 잘 구하는 평균. 알겠죠? 우리 반 점수 다 더해서 나누기 n빵 탁 하면 평균 띵 나올 거 아니야. 우리는 그것만 쓸 거야. 중학교 때는 이제 용어를 좀 많이 정리해주고자 뭐 이런 것도 배운 거죠. 알겠습니까? 중앙값이 이제 점수를 일렬로 딱 나열해가지고 가운데 딱 넣어. 그렇죠? 요거는 대표값은 좀 그렇죠. 채빈값은요 그냥 제일 많은 점수. 우리 반 애들 중에. 뭐 이런 거죠. 알겠어? 우리는 근데 고등학생들이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평균만 쓸 거고. 그냥 평균치만 따지는 거고요. 삼포도는 뭐냐면 자료의 분포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포 정도. 분포 정도를 하면 우리 반 아이들이 평균에 다 몰려있는 반이구나 라는 얘기나 아니면 우리 반 애들이 막 빵점도 많고 10점이죠. 이 바보들이 많고 알겠습니까? 공부 되게 잘하는 100점, 90점 이 잘하는 많은 많이 퍼져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삼포도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삼포도를 파악하는 수치는 뭐가 있냐면 이것도 중학교 배웠습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 이런 거 배웠죠. 요거는 삼포도를 나타내는 수치는요. 분산과 표준 편차 두 가지인데 중학교 때도 두 가지 배웠지만 고등학교 때 이 두 가지 제대로 배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건 중학교 때 배운 내용. 네. 요거는 뭐 여러분 원래 아는 거 알겠죠? 우리는 대표값으로는 평균만 쓸 거고요. 삼포도로는 이제 분산과 표준면차를 가지고 이 분포에 대한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걸 하는 건데 일단 먼저 기초 이론 정리부터 좀 할게요. 요거는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일 텐데 여러분 당연히
기억이 나지 않을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정리해 드려야죠. 여러분 혹시 편차라는 거 아십니까? 편차? 평균은 뭐 지금까지 평균을 구하고 살고 계실 거니까 뭐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 그죠? 편차가 먼저 기억합니까? 누구나 기억하니? 편차 모르겠어? 수현이 기억나? 편차 이 형은 편차 뭔지 알겠어? 평균과의 차이 맞습니다. 알겠죠? 평균과의 차이. 누구와 평균과의 차이? 내 점수와.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과의 차라 그러면 안 되고 차는 왜냐면 큰 거에서 한번 빼는 거잖아. 편차는 그런 건 아니고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야. 알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 반 평균이 60이야. 근데 내가 70이야. 내 점수가. 나 편차 얼마야? 10점인 거죠. 난 그래도 우리 반 총점을 10점을 올린 사람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내가 왜 50점 받았어? 이 새끼 때려줄 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0점. 10점 깎아먹은 놈이야 이 자식은. 알겠죠? 뭐 그런 식의 의미인 거죠 편차가. 알겠습니까? 편차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겁니다. 알겠죠? 이 편차의 성질이 뭐가 있냐면 어떤 집단이든 간에요. 편차의 합은 항상 얼마 나올 것 같아? 0이 나옵니다. 들어본 적 있을걸요? 알겠죠? 왜냐면 봐봐 우리가 뭐 시골의 분교야. 내가 통계 설명할 때 분교 얘기 많이 할 건데 학생이 2명밖에 없어야 돼. 산수하기 편하니까. 알겠죠? 학생이 2명밖에 없는데 50점 70점이야. 평균을 구했어. 평균 구했더니 60점이야. 그죠? 이 자식이 10점을 더 먹었고 얘가 10점을 깎아먹었어. 그죠? 평균은 가운데 값이니까 당연히 이 더하고 깎아먹은 걸 다 합치면 빵이 되겠죠. 그게 평균인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편차의 합은 0입니다. 알겠죠? 그럼 내가 봐봐 이런 게 있어요. 삼포도를 알고 싶은 거야. 삼포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 평균이 60인데 60점에 가까운 아이들이 얼마나 있으면 애들이 분포가 이렇게 좀 퍼져 있는지 몰려 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알겠죠? 그럼 이걸 뭘 구하면 되냐면 편차가 우리 반 애들이 평균과 차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편차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대충 파악되지 않을까? 만약 우리 반 편차가 만약에 5점쯤 평균적으로 5점쯤 된다는 건 5점 정도의 분포가 있는 거고 전에 반의 편차가 뭐 평균적으로 한 10점이면 우리 반보다 더 퍼져 있는 개념이잖아.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데 편차의 평균은 원래는 구하고 싶은 건데요.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n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편차에 순서가 있다 보니까 수연아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면 편차를 다 더해야 되는데 편차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빵이 된단 말이야. 평균을 구할 수 없단 말이지. 모든 집단의 편차가 빵이니까 더하면 이게 부호가 생기잖아. 그러면 쉬운 우리 단순한 머리 좋은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죠? 그럼 뭐 하면 되겠니 원기야? 절대값을 하면 되잖아. 그럼 완전 간단하잖아. 근데 이 미친놈들이 제곱을 합니다. 왜? 마이너스를 없애려고. 미친놈들이야. 아니 절대값 하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제곱을 해가지고 야! 부호가 있어서 0되잖아. 이 등신들아 제곱을 해. 이 미친놈들이야. 알겠습니까?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해요. 오케이? 그거를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편차의 평균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게 부호가 있으니까 더하면 0이 되니까 이 부호를 날려야 되는데 그래서 미친놈도 제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곱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걸 이름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분산이라 그러자.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그럼 내가 구해볼게. 아까 또 분교 60점, 50점, 70점 우리 반 아이의 2명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평균이 60이 나왔어요. 분산 구해볼게. 자, 분산을 구하려면 편차가 필요하지 않겠니? 얘 마이너스 10점, 얘 그냥 10점. 그죠? 그러면 편차 제곱을 했으니까 100, 100. 100, 100의 평균은 100이죠. 더하고 나누기 2 됐습니까? 우리 반 분산은 100이야. 근데 분산이 100이라 그러니 좀 점수가 100점인 도 아니고 좀 약간 느낌 이상하잖아. 이 멍청한 놈들이죠 확실히. 그죠? 다시 여기에 루트를 씌웁니다. 야, 숫자 너무 커. 야, 내 걔를 제곱했어. 야, 그거 루트 씌워 이렇게. 얘를 표준 편차라고 부릅니다. 표준 편차. 되겠습니까? 짜증나지만 어쩔 수 없죠. 알겠죠? 절대값이 얼마나 들어갔겠니, 그렇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는 힘이 없으니, 알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루트만 씌우면 돼요. 알겠죠? 표준 편차가 그래서 표준 편차는 10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반 애들이 평균으로부터
평균적으로 10점씩 차이가 나 있는 놈들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분교니까 데이터가 정확하죠. 애들이 많아지면 물론 100% 정확한 데이터 나오지 않겠죠. 대략적인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악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 가지고 산포도를 파악하는 거고요. 아,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퍼져 있구나라고 파악이 되는 거고, 얘 가지고 이제 우리 반은 그렇지 가운데 값, 대충 평균값이 60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반 대표하는 숫자는 60이 될 것이고, 분포 정도를 대표하는 숫자가 표준면적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우리 반, 우리 학교 평균 빡, 표준면적 빡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거 두 개를 보면 이제 그 학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표준면자가 작은 아이들이 이제 좀 우수한 아이들은 평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표준면자가 작은 애들도 몰려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정말 작은 어떤 실수, 작은 어떤 그 실력 차이로 등수가 구별된 거기 때문에 편차가 작은 집단일수록 등급을 좀 더 그 신경을 안 쓰는 거야, 학교들에서. 예, 표준면자가 작으면, 율라 작으면 어떤 데는 막 1점 몇 이런 데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잡아온 애들은요, 이거 뭐 그런 학교는 솔직히 1등급이나 2등급이나 의미 없잖아. 그냥 아 같은 그룹이구나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종합평가를 할 때도 생기부를 많이 보겠죠. 근데 표준면자가 큰 우리네들 학교로서는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등급이 아주 큰 어택을 주는 거죠. 알겠죠? 왜? 표준면자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부 안 한 놈이야. 공부하는 놈이야. 그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여러분들 어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 인원은 요게 다예요. 요게 알겠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그래서 의미는 파악이 됐을 거니까 여기서 고등학교 때는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잠깐 쉬었다가 정신 좀 맑게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시죠. 수고하겠습니다. 식단은 통계 정리 한번 해보시죠. 네. 이 얘기는 이미 했죠. 이것도 필기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만 알면 되니까. 여기는 암기가 강해요. 암기가 강해서 초반에는 좀 이제 상황 이해를 좀 하고 스토리를 좀 알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가보시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배울 내용은 확률 분포표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확률 분포표라는 것부터 배울 건데요. 자, 여기서 통계에서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게 확률 분포표인데, 이게 사실 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때는 이제 이름이 다른데 뭐라 배웠냐면 우리가 도수 분포표라고 배웠어요. 아까 쌤 잠깐 얘기했었던. 여기 기억날까 모르겠네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x를 잡고요. 아까는 쌤이 계급이라는 표현 썼는데 그때 중학교 때 계급 값이라고 해서 반올림한 데이터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 빵점, 10점, 20점 이렇게 적어가지고 100점까지 있겠죠. 100점 합계 n명 뭐 이렇게 할게요. 그죠? 여기 이제 뭐 예를 들면 F1명, 도수를 우리가 F를 많이 썼었거든요. F2명, 이건 학생수야. 알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그 도수가 적혀있는, 쉽게 말하면 도수가 적혀있는 FN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FN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F1, F2, F3에서 뭐 F10까지 가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쭉 가는 이런 식의 여기는 FN을 하거든요. F로 써야 되겠구나. FI 이렇게 생각했다. 뭐 이런 식인 건데 알겠습니까? 이 중학교 때는 우리가 얘를 뭐라고 했냐면 얘를 별량이 넣었어. 별량. 기억나요? 별량. 쉽게 말하면 점수죠. 점수. 점수에 대한 분포를 적어놓은 거겠죠. 요거를 도수로 해서 도수. 쉽게 말하면 학생 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반이 빵점이 몇 명, 10점이 몇 명, 20점이 몇 명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봐봐. 평균을 구하려면 점수를 잠깐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문자를 좀 쓸게요.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x1, x2 이렇게 이따 칩시다. xn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럼 요게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도수 분포표. 우리 반 점수에 따른 학생들의 분포, 도수에 대한 분포를 정리한 표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서 평균은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죠. 평균 어떻게 구하죠? 평균 구하면 평균은 얘 곱하기 x1 곱하기 f1 더하기 x2 곱하기 f2 되겠죠. 쭉 가서 xn 곱하기 fn. 이게 우리 반 애들의 총점, 그죠? 점수 곱한 거 맞습니까? 얘를 뭐로 나눠야 돼? 학생 수 나머지에 나눠줘야 되겠죠. 평균. 이해되겠어요? 요건 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데이터죠. 이해가 왔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 보면 되는데 다들 이제 눈이 그냥 껌뻑껌뻑하네요. 세연아? 벽에 너무 양쪽에다 찌지 마시고 봐봐.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건데, 자 우리는 이제 이거랑 똑같은 표인데 알겠죠?
명칭이 좀 달라집니다. 나중에 이제 함수로 가기 위해서 별량이란 명칭 대신에 우리가 얘를 이제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확률 변수. 그러니까 별량이란 말 대신에 변수라고 부르고 변수. 알겠죠? 변수라고 임시는 이유는 나중에 함수화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죠? 이거 확률 변수라 부르고요. 여기 있는 도수 대신에 우리 뭘 쓸 거냐? 도수 대신에 확률을 쓸 거예요. 확률. 확률을 다른 말로 하면 비율이죠. 비율. 그러니까 확률 분포표가 되는 거야. 확률적 분포를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걸 확률로 정리하면 확률을 우리가 P를 쓰니까 PI라 쓰면요. 알겠습니까? 여기 X1이 될 확률 P1이라 표현하긴 할 건데 그걸 어떻게 구하겠어? N분의 F1이 되겠죠. 왜? 전체 N명 중에 이 점수가 비율적으로 F1만큼 있는 거니까 확률로 표현하면 비율이 확률이 아니겠죠? N분의 F1이다 이게 쓰겠죠. 얘 같은 경우는 N분의 F2가 되겠죠. P2라 표현하면 되거든. 이랬습니까? 쭉 가서 N분의 F에 얘가 PN이 되겠죠. 그러면 합계는 얼마일까요? 이거 다 더하면 분모는 다 라지 N이니까 분자를 다 더하면 F1부터 Fn까지 하면 라지 N이잖아. N분의 N 당연히 1 되겠죠. 확률의 전체 하면 1인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확률을 표현하면 합은 1 될 수밖에 없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봐봐. 가운데 있는 요 놈을 싹 지우고요. 확률 변수와 확률로 정리된 요 표를 확률 분포표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거는 어차피 세 개야.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편의점 구할 거 되겠죠? 평균부터 보면 봐봐. 평균이 이렇거든. 원래 평균이 이거였죠? 얘를 내가 분수를 분리시켜 버리면 자 봐. 증명 간단합니다. x1 곱하기 n분의 f1 더하기 x2 곱하기 n분의 f2 더하기 쭉 가서요. xn 곱하기 n분의 fn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뭐야? P1이잖아. 얘는 P2. 얘는 PN일 거 아니야. 그쵸? 평균 구하는 방식이 확률에 이미 전체를 나눈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변수와 확률을 곱한 걸 다 더해주면 그게 평균이 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는 게 훨씬 쉬워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 여기서 말하는 확률 분포표라는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X라고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표기는 잘 알아야 되겠지. 여기 이제 뭐 X1, X2, X3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요. 보통 여기는 변수를 i를 많이 쓰고요. n개의 점수가 있다 칩시다. 합계는 1이겠죠. 확률을 쓸 거니까. 알겠죠? 여기에 표기를 이렇게 합니다. 대문자 P를 쓰고요. 대문자 X가 소문자 XI가 될 확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여기는 P1 표기법을 잘 이해하세요. P2, P3 수학적 이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PI, PN까지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를 뭐라고 부른다? 확률 분포표라 부른다는 거죠. 알겠어요? 여기서 우리한테 하는 질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쌤이 아까 얘기했지만 통계는 유형이 명확해요.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딱 그렇게 물을 건데 첫 번째 뭘 묻냐? 첫 번째 PX가 뭐 예를 들면 X2일 확률을 구해봐라. 확률을 질문할 수 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1번에 달 필요까지 없겠다. 옆에다 쓸게. 예를 들어서 이런 확률을 볼 수 있어. PX가 X2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이 표기법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대문자 X가 X2가 될 확률 얼마야? P2. 이런 식으로 표기하면 이런 표기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X가 얼마가 될 확률이 적혀 있겠죠. 이해겠어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세 개밖에 없죠? 첫 번째 평균. 자, 평균은 용어가 다양합니다. 평균을 이제 보통 뭐라 표현하냐면 이렇게 가장 많이 표현해요. 이게 X에 대한 표니까 알겠죠? X에 대한 평균이다. 이렇게 E라는 용어를 씁니다. 알겠죠? 오케이? 평균이라는 영어 단어의 첫째 따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E라는 단어 쓰는 거 알겠죠? X의 평균을 구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이걸 다른 말로 소문자 M이라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일단 평균이야. 오케이? 이걸 다른 말로 예원아 괜찮냐? 기대값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선생님 기대값이 뭡니까? 평균이야. 쌤 EX가 뭡니까? 평균이야. M이 뭡니까? 평균이야. 이건 다 평균이야. 평균에 대한 용어가 다양한 것 뿐인 거 알겠죠? 자, 얘를 어떻게 구한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어떻게 구하면 돼? 점수랑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이라고. 이해됐습니까? 얘는 구하는 방식이 이래요. 시그마로 표현만 할게요. n까지 xi, pi. 우리 시그마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 요건 알죠? 오케이? 요거 평균이 알겠어?
1 넣으면 x1 p1 더하기 2 넣으면 x2 p2 더하기 3 넣으면 x3 p3 더하기 점점점 xn pn까지 합 됐습니까? 평균이 이렇게 오는 거야. 되겠어? 곱해서 다 더하면 돼. 그럼 끝. 됐어요? 두 번째, 자 분산 뭐예요? 분산. 자 분산이 수연아 뭐라고? 분산의 정의가 뭐라고? 뭐라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알겠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분산을 한번 구해줬는데 그거는 학생이 2명이었기 때문에 그냥 정의로 구하면 되는데요. 방금 우리가 지금 이런 표처럼 이 점수 분포가 많아버리면요. 분산의 정의대로 분산을 구하는 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산은 식을 좀 정리해서 알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증명해서 좀 쉬운 공식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알겠죠? 자, 분산은 기호를 여기 씁니다. 이건 수학적 기호예요. VX로 씁니다. X의 분산의 뜻이야. 알겠죠? 기호는 저기 쓸 거고 분산은 이렇게 구할까? 봐봐. 자, 이런 표에서 내가 분산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야. 봐봐. X 점수랑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게 평균 구하는 작업이지. 그치? 그럼 내가 만약에 봐봐요. 얘를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다 더하잖아? 그러면 X를 제곱한 놈의 평균이 나와요. 이게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게 평균 구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만약에 주먹 2배하고 곱하고 2배하고 곱하고 2배하고 곱하고 2배하고 곱하고 2배하고 곱해 다 더하잖아? 그러면 점수를 2배한 거의 평균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 과정은 뭐 시그마로 정리하면 증명은 쉽게 되는 건데 뭐 굳이 안 하고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인 건데 즉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게 평균을 구하는 작업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봐. 자, 내가 분산을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공식으로 요건 증명을 할 겁니다. 봐봐요. 자, 분산이 있어. 자, 분산의 뜻이 뭐였죠? 편차 제곱의 평균. 맞습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 자, 봐. 의미를 볼 줄 알아야 돼. 편차부터 구할게. 편차가 내 점수에서 xi. 그죠? 점수 바뀔 거 아니야. 평균을 빼. 됐어? 이거 편차지. 대화 됩니까 나랑? 편차지. 그놈을 뭐 해야 돼? 제곱해서. 됐어요? 평균을 구해야 돼. 평균을 구하는 행위가 pi,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돼. 이게 분산의 정의로 구한 분산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편차 제곱의 이지시 평균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편차 제곱 평균이죠. 이렇게 적용하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요거를 좀 펼쳐볼게요. 자, 전개를 한번 해보면 자, 봐봐. 시그마 i는 n까지 잘 보세요. 전개합니다. 곱하는 거죠. xi 제곱 pi 마이너스 2mxi pi 플러스 m 제곱 pi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시그마는 분리 가능하죠. 이거는 그냥 간단한 증명입니다. 여러분들 가볍게 이기만 하면 되고 너네가 할 일 없어. 봐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pi 마이너스 이거 분리할게요. 2m은 밖으로 빼고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더하기 m 밖으로 빼고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이렇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주먹주먹. 여러분 얘가 얼마일까요? 수연아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가 얼마일 것 같아? 이거 얼마일 것 같아? p1, p2, p3, p4, pn까지 합 얼마야? 1 그죠? 봐봐 요거 1 아니야? 그죠? 오케이? 요거 얼마야? 요거 뭐야 요거 이거나 요거 뭐야? 이거 눈이 안 보이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저기 있어 어디 있어? 이거 뭐야 이거? 기대값. 기대값보다 쉬운 단어가 있죠. 평균. 알겠습니까? m이라 씁시다. 됐어요? 그럼 봐. 선생님 분산을 전개해서 정리하니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의 제곱 곱하기 pi 빼기 2m 제곱 더하기 m 제곱 빼기 m 제곱이지. 맞아? 자, 내가 지금 증명한 겁니다. 뭘? 분산을 정의로 구할 수도 있지만 식을 정리했더니 이렇게 구할 수도 있네요. 자, 이렇게가 뭐냐면 잘 봐. 이렇게가 뭐냐면 점수를 제곱해서 그 짓을 했어. 그 짓이 뭔데? 평균을 구했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점수 제곱한 거의 평균이라고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한 거잖아. 그렇지? 얘는 뭐야? 평균이야. 평균의 제곱을 빼면 돼요. 자, 분산을 구하는 공식은 봐봐요. 점수를 제곱하는 평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아, 분산 구하는 공식이 이래요. 제곱의 평균에서 이게 점수를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이게 분산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한글로 외우세요. 제곱의 평균에서 뭘 제곱하는데 점수를 제곱한다고.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고. 이해돼간? 분산 구하는 공식입니다. 선생님 왜요? 아, 내가 증명했잖아. 알겠죠? 다음 주에 증명은 어차피 까먹을 거야. 됐어. 저거 잘 외워놔. 알겠죠? 도현아 알겠니?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도현아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도현아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내가 가렸냐?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됩니다. 이건 알겠니?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표준면차는요. 여러분 표준면 기호 쓰기 연습해야 돼. 표준면차가 이렇습니다. 표준면차. 요거 뭐라 읽으면 되냐면 시그마라 읽으면 시그마. 알겠죠? 우리가 수열에 배운 시그마 이 그리스어가 그러는데 이 시그마 이거 대문자. 이 시그마 소문자. 알겠습니까? 시그마를 읽으면 돼. 알겠습니까? 시그마 X. 표준편차라는 놈의 기호입니다. 기호가 알겠죠? 얘는 구하기 쉽지. 표준편차 그 정의가 뭐야? 분산을 루트 씌우는 거. 루트 분산. 끝.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필기장에 봐봐. 이게 계산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계산 순서라고 돼요. 계산 순서. 무슨 말이냐면 이 어차피 우리가 질문하는 게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편차나 이런 거밖에 질문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구하려면 계산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정해져 있냐면 잠깐만요. 봐봐. 나한테 표준편차 구하래. 표준편차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분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분산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제곱의 평균과 평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무조건 뭘 질문하든 무조건 평균부터 구해야 돼. 아, 평균을 모르면 분산이고 표준은 나발에 못 구해 어차피. 알겠습니까? 일단 평균을 구했어. 공식이 있으니까 무조건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뭘 묻냐는 의미 없습니다. 표가 나왔어. 평균 구하시고 제곱의 평균 구하시고. 그래야지만 얘 둘을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 분산을 구할 수 있어. 분산을 알아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 오케이? 해서 질문을 얘를 많이 내는 겁니다. 일부러. 알겠죠? 왜? 얘 물어보면 다 구해야 되느냐. 알겠죠? 평균 구하라고 하면 되게 쉬운 거지. 그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오케이? 분산이나 표준편차 구하려면 다 구해야 되느냐.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표에서는요. 평균부터 구하고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표준편차 구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 과정으로 문제는 풀리게 될 거다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추가적인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의 성질 잠깐 얘기합니다. 이 ax 플러스 b라든지, 자, 봐봐. vax 플러스 b라든지 시그마 ax 플러스 b라든지. 시그마 쓰는 게 좀 어색할 텐데요. 선생님은 좀 이렇게 각지게 세팅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약간 세모 비슷하게 이렇게 쓰는 편입니다. 알겠죠? 이건 나의 개인적 취향이고요. 예, 이게 정확하게 표기된 인쇄 활자체는요, 약간 그 A 그 이렇게 생긴 애 있잖아. 이렇게 생긴 A랑 비슷하게 생긴 애. 약간 이렇게 있어 이렇게. 여러분 그 교과서 내로 활자체는요, 약간 A랑 비슷한 거, 약간 이렇게 동그라미 아닌데 약간 이렇게 알겠습니까? 시그마가 이렇게 써 있는데 알겠죠? 선생님 얘는 난 이렇게. 잖아. 알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다 알아서 자기 취향대로 쓰시면 됩니다. 구분은 돼. 원래 정확히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이상하게 생겼어요. 보면 알아. 거기 보면 시그마가 어디 있냐. 모양 볼까? 활자체 모양의 시그마가 여기 나와있어. 안 나와있네. 모양 보고 잘 따라 해봐. 알겠지? 뭐 이렇게 없지 시그마가? 왜 찾았냐? 전신에 분산만 물어봐 도대체. 이게 있었다고? 자, 문제. 72번. 너무 멀리 찾았는데. 72번에
선생님이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약간 이런 모양인데요. 내가 그린 거 좀 많이 다른가요? 네, 아무튼 여기 이제 활자체로 만들어진 시그마의 모양입니다. 지금 72번에 보이네요. 시그마 5x 더하기 10 이렇게 있잖아. 시그마 그렇죠? 비슷합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거를 선생님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내 건 확실히 티가 나지. 딱 시그마.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그런 건데 쓰기도 중요하니까 알겠죠? 그런 건데 자 얘네들이 봐봐. 이건 뭐냐면 주목. 이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평균을 얘기했는데 봐봐. 여기 2배하고 곱하고 2배하고 곱하고 2배하고 곱하고 2배하고 곱하고 2배하고 곱하면은 2배 점수를 2배한 거에 평균이 나온다 그랬잖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야. 평균 점수를 다 2배하면 평균은 과연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죠. 점수를 다 2배하면 분산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에 성질을 배우는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 얘도 이제 성질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일반화 성질을 보여주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해는 뭐 예시가 훨씬 편합니다. 선생님 또 분교로 가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에 학생이 2명 있습니다. 알겠죠? 수학 시험 봤는데 이 등신들이 공부를 안 해요. 20점, 40점 나왔습니다. 아 평균 몇 점이에요? 30점이죠. 그죠? 그래서 요즘 내가 또 고3 입시 상담 기간인데 상담을 다 해야 됩니다. 아 우리 학원 다니는데 지금 20점, 40점이면 그죠? 내가 저 상당하게 애매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등수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점수 좀 펌핑 좀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러면 안 되지. 상담을 2배 하시죠. 2배. 알겠죠? 내 점수를 밑에 쓰자. 2배 했어. 밑에 쓸까? 잠깐만 있어. 2배 했습니다. 펌핑을 시키는 거지. 등수는 안 바뀔 거 아니야? 모든 정규생이 점수 2배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점? 80점이 되겠죠. 그죠? 자 일단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정리할게요. 표준편차. 아니 이제 이렇게 시작. 기호 많이 자주 보라고. 분산은 얼마야? 편차가 마이너스 10? 10이니까 제곱은 100, 100. 평균 100. 그죠? 표준편차 10. 요건 이해됐죠? 아까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데이터가 몇 개 없을 때는 이런 것보다 정의가 편하니까 정의를 푼 거야. 자 내가 2배로 펌핑을 시켰어.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돼요? 2배가 되네요. 그죠? 그러네. 편차가 어떻게 되죠? 편차가 마이너스 20과 20이니까 원래 편차가 마이너스 10이랑 10이었는데 편차도 2배가 되네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점수가 2배가 되니까 차이도 2배가 되겠지. 그죠? 편차도 2배가 돼서 분산은 제곱하는 거니까 400이 될 거 아니야. 400, 400. 평균 구하면 400일 거 아니야. 분산은 점수를 2배 했더니 분산은 몇 배가 됐어? 4배. 왜 4배겠어? 2의 제곱이라서. 왜? 편차를 제곱하잖아. 2배 되는 걸 제곱했으니까 4배가 됐겠지. 3배 했으면 9배가 되겠죠. 분산은 제곱배가 되네요. 자, 표준편차는요? 그대로 20입니다. 2배가 되네요. 이런 게 됩니다. 이 점수를 2배 하면 평균과 표준편차는 그대로 변하는데 2배로 그쵸? 분산은요? 제곱배가 되네요. 왜 편차를 제곱한 거니까. 뭐 이해도 되죠, 그쵸? 자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봐볼게. 점수를 2배라는 것보다 얘를 그냥 그래도 좀 90점 이상 되는 애들이 있어야 되니까 50점씩 더 하겠습니다. 기본 점수 50점. 알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돼? 90점. 그죠? 평균 구해볼까? 80점. 평균도 똑같이 변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분산 구해볼까? 여러분 얘 편차 얼마야? 마이너스 10. 얘 편차 얼마야? 10. 편차가 안 변하네. 당연하겠지. 이해되지 않습니까? 점수를 둘 다 똑같이 플러스만 시켰으면 둘의 차이는 바뀌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분산이나 표준편차가 바뀔 리가 있어 없어? 없죠. 얘는 그대로 100. 얘는 그대로 10입니다. 점수를 더하거나 빼는 건 이 삼포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네요. 알겠습니까? 이런 성질을 배운 거야. 그럼 오케이. 실수배한 거는 그죠? 똑같이 변하는데 분산만 제곱배가 되고요. 덧셈 뺄셈을 진행하면요. 평균은 똑같이 변하는데 분산과 표준편 차이는 영향을 주지 않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선생님 평균은요. 점수에다 A배하고 B를 더했어? 그러면 평균은 똑같이 변해. 원래 평균에다가 A배하고 B를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점수를 건드렸다고 점수 자체를 건드려서 문제 풀지 않습니다. 원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왜? 똑같이 A배하고 B 더하면 될 거니까. 알겠죠? 그럼 만약에 분산에다가 A배하고 B를 더했어. 오케이? 분산은요. 이 덧셈 뺄셈이 의미가 없다고. B를 더하는 건 분산에 영향 안 줘. 그러면 점수를 A배 했으니까 그죠? 얘가 밖으로 튀어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A 제곱으로 바뀌는 느낌인 거지.
이해겠어? 점수를 2배에서 분산 4배가 돼요. 알겠습니까? 웃기게도 점수를 만약에 마이너스 2배에서 분산은 4배가 됩니다. 분산은 절대 음수될 수 없어. 알겠죠? 제곱을 할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제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 루트 씌운 게 이제 표준편차과. 그렇지? 표준편차는 마찬가지입니다. 분산에서 출발한 거니까 b를 더한 건 의미가 없어. 도현아, 의미가 없다고 얘는. 알겠죠? a배를 했어? 그러면 여기다 루트 씌운 거니까 표준편차도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어요. 내가 만약 연산했는데 음수가 나와서 그건 잘못한 거야. 다시 하면 돼. 그냥. 알겠죠? 분산을 루트 씌운 거니까 표준편차는 절대값 a가 됩니다. 절대값 a. 알겠죠? 표준편차가 된다는 거죠. 이해겠습니까? 이게 오늘 배운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의 성질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은 기본 공식과의 성질만 얘기할 거니까. 알겠죠? 지금 이제 이런 표를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 부르고 이거에 대한 확률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우리한테 질문하는 뭐 3개밖에 없어. 평균 구해, 분산 구해, 표준점 구해. 이거밖에 없어. 알겠죠? 성질 이해하시고.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평균부터 구하시고요. 제곱의 평균 구하시고요. 분산 구하시고 표준점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끝.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1단원에 있는 요 내용인데 봐봐. 자, 여기서 좀 어려워진 문제 나중에 활용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고요. 오늘 이 적용하는 연습만 할게요. 자, 예를 들면 자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3페이지에 또 확률의 기본 정의, 확률 변수의 정의라는 표현이 있는데 요거 하나 용어 정리 하나 하고 갈게요. 우리가 요건 팁으로 이거 페이지가 있나 모르겠다. 없으면 적으세요. 확률 변수라고 우리 배웠잖아. 쌤, 확률 변수가 뭡니까? 여긴 UX. 요게 확률 변수. 확률 변수. 저걸 확률 변수로 불러야겠습니까? 확률 변수에는요. 2가지의 명칭이 있습니다. 종류가 2개 있어요. 알겠죠? 뭐 있냐면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조사하는 이 분포에서 대상이 이산 확률 변수로 조사한 대상이 있고 연속 확률 변수로 조사한 대상이 있으면 되겠죠. 자, 이산적인 거와 연속적인 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연속적인 거 이런 거야. 정확하게 개체를 딱딱 얘기할 수 없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 학교 우리 반에 뭐 안경을 쓴 아이들의 명수 이거는 뭐 정확하죠.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예를 들면 키 이런 거 키. 이 키, 무게, 길이 뭐 이딴 거. 알겠습니까? 몸무게 뭐 이런 거, 발 사이즈 뭐 이런 거. 알겠죠? 이런 건 다 연속 확률 변수예요. 왜냐면 생각해봐. 우리 학교에 키가 180인 뭐 내가 한 명을 선택했을 때 키가 180인 학생의 확률 얼마일 것 같아요? 0이야. 알겠습니까? 무조건 0입니다. 왜냐면 봐봐 생각해봐. 야, 키가 180일 확률? 선생님 내 친구가 키가 180인데요? 걔 키가 180.0000000000000000000 맞니? 확실해? 아 그런 애가 있어? 뭐 물론 이제 아주 작은 확률로 존재할 수 있겠으나 아닐걸? 뭐 180점 뭐 뒤에 뭐가 있겠지. 걔는 180은 아니잖아. 그잖아. 이해됐습니까? 이산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연속하면서 이렇게 뭐야 양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쌤 180 이상, 190 미만인 확률 이건 구할 수 있죠. 근데 180 말도 안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쌤 이게 장난치는 게 뭐가 있냐면 학교에서 문제 낼 때 실제 나옵니다. 봐봐. 자 그러면 나의 발 사이즈 이산일까 연속일까? 내 발 사이즈 이산이고 여기 어떻게 생각해? 이산인 거 같아 연속인 거? 뭐 이산? 아니야 연속이죠. 너 발 몇인데? 뭐 270대? 260? 알았어 265 알았어 260. 너 발 사이즈가 265.000000000000000000000 한번 제발 뭐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웃긴 게 봐봐. 우리 반 아이들의 신발 사이즈 이산이 연속이야. 이산이죠. 쌤 그게 쪼잔하게 그런 거 갖고 문제 냅니까? 아유 아직도 경험 못했니? 이 쪼잔함을 그죠? 너네 학교 시험 다 쪼잔해 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런 거야. 알겠죠? 이해되겠어? 말장난 칠 수 있어. 실제로 냅니다. 이 쌤들 알겠습니까? 정확히 판단 잘 하시고 알겠죠? 길이, 무게 뭐 이런 것도 연속이 알겠습니까? 뭐 그런 거. 요 간단한 용어로 여기 있는 게까지 너네가 잘 판단해 보도록 하자. 연습 한번 해볼까? 1번. 1번입니다.
1번은 간단하게 연습해보죠. 다음 확률 변수 중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닌 것은 하고 나왔어. 그죠? 이산이 아닌 거 찾으래. 도연아? 이산이 아닌 거 찾으래. 1번. 자, 어느 지역이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 강수량 이산이야 연속이야. 강수량 여러분 부피입니다. 부피. 부피 안 썼네. 부피도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양이잖아. 연속이죠. 강수량 정확히 측정이 안 됩니다. 알겠죠? 어딘선가 반올림을 하겠지. 뭐 밀리미터 단계든 그죠? 미터 단계든 어쨌든 간에 반올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고요. 그럼 나머지 다 이산이겠네요. 읽어가 봅시다. 어느 날 동물원의 입장 개수야. 이거 이산이지. 정확한 명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말 것도 없고 뭐 10개 던져 안면 개수 뭐 빵부터 10까지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4번 어느 축구 선수가 승부차기에 슛을 성공한 횟수. 이거 당연히 뭐 그죠? 이거 이산이죠. 알겠습니까? 명확하네요. 5번 봐봐. 이 장난치냐 봐봐. 어떤 학급 학생들 30명의 신발 치수. 봐봐. 이거 이산이야. 신발 치수니까 이산이야. 어떤 학급 학생 30명의 발 사이즈 이러면 연속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말장난은 꼼꼼하게 보시고 알겠죠? 신발 치수라니까. 이거는 뭐 이산이 맞겠죠. 신발 치수야. 우리가 5mm 단위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문제가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6번 갈게요. 6번. 도연아, 봐봐. 여기 되게 쉬워. 여기는 오늘 뭐 쉬운 것도 배우기도 했고. 봐봐. 이거 다 지울게요. 노트가 있으니까. 6번 보시면은 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표를 보자마자 항상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봐봐요. 표를 딱 보시면 0, 1, 2가 있고요. 가볍게 쓸게요. 0, 1, 2 밑에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A, B, 4분의 3. 스톱. 뭐부터 해야 돼? A 더하기 B가 얼마야? A 더하기 B가 얼마일까? 4분의 1이겠죠. 확률의 합이 1이라고 써야지 일단. 그게 항상 힌트야. 알겠죠? 그래서 확률의 합은 1이다.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힌트 줍니다. P, 얘가 일부러 이렇게 많이 얘기해. P, 도연아,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번 적과 같은 확률로 구해라. 요거는 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풀란 얘기야 그냥. 알겠죠? 이거 푸시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0번 적과 같은 X가 1과 2 사이. 나중에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는요. 이렇게 범위로 많이 나올 거예요. 알겠죠? 지금 얘는 이상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범위로 푸는 게 아니라 이 말은 결국 x가 될 수 있는 게 0, 1, 2, 3개야. 알겠죠? 얘가 말하는 건 x가 1일 확률과 x가 2일 확률을 더하는 얘기야. 이게 이상 확률 변수니까. 알겠습니까? 물론 얘를 구할 때 얘가 얼마래? 6분의 5래. 그죠? 야, 0, 1, 2, 3개밖에 없는데 1, 2가 6분의 5래. 그럼 a가 얼마나 얘기야? 6분의 1은 얘기죠. 이렇게 머리를 써서 푸시고 알겠죠? 얘 둘의 합이 6분의 5면 얘가 6분의 1이겠지. 이건 알겠어? 요거에 대입해서 b 구하면 해결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잠깐 구해볼까요? 6분의 1이면 12분의 2잖아. 12분의 3, 12분의 1이네요. 일단 A, B는 다 구했습니다. 알겠죠? 이해됐어요? 내가 요 문제에서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끝내버리거든요. 도연아, 이처럼 도시 어머 아이고 네, 빨리 끝내드리려고. 알겠죠? 뒤에 문제 여러분 풀면 되는데 여기 쉬워서. 알겠지? 자, 요거로 다 끝내드릴게요.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하냐면 요거 하나만 딱 질문하면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알겠죠? 시그마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구해라. 이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시그마의 성질상 점수가 다 장난쳤어? 우린 점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까 배운 성질에서 마이너스 3은 밖으로 튀어나갈 거고요. 2는 무시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3을 빼면 뭘로 되는 거야? 3으로 돼요. 왜? 시그마는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어. 절대값이야. 알겠죠? 결국 시그마 x 구하라는 거네. 알겠죠? 그럼 시그마를 구하려면, 즉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다 구하라는 얘기죠. 뭐부터 출발합니까? 평균부터 출발해야지. 알겠죠? 이거 산수를 진행하실 때 산수가 더러운 게 뒤에 점점 나올 거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하세요. 이걸 다 통분시켜 놓으세요. 그게 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6분의 1 쓰지 말고 12분의 2로 하시고 4분의 3 쓰지 마시고 12분의 9로 정리합시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계산할 때 쌤의 추천을 지키세요. 그래야 좀 잘 풀릴 겁니다. 산수가 더러워서. 분모는 다 맞췄으니까 12분의 1로 깔고. 됐어요? 평균 구하겠습니다. 곱해 0 곱해 1 곱해 18 12분의 19입니다. 평균 구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구해야 돼?
제곱의 평균 구해야지. 순서 정해져 있어야겠죠. 자, 제곱의 평균 구하라고 12분의 분모 맞췄어. 자, 점수를 제곱해서 곱하는 거야. 평균을 건드리는 거 아니야. 제곱해서 곱해 0, 제곱해서 곱해 1, 제곱해서 곱해 4 더하기 9, 36. 괜히 문제를 풀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갑시다. 12분의 37이면 되겠죠? 이제 뭐 구해야 돼? 분산. 분산 구하랍시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됩니다. 144분의 19의 제곱이 뭐였더라? 300 뭐였죠? 300 뭐 있잖아. 9980 361이냐? 아닌가? 360일. 맞아요? 중3 때마다 외우지 않았어? 아무튼 그렇답니다. 알겠습니까? 분산 알겠죠? 진짜 더 이상 안 가겠습니다. 알겠죠? 표준편차는요 원래 여러분 이렇게 더럽진 않아요. 알겠지? 이건 뭐 없는 문제 푸는 거니까. 표준편차는요 이 결과 별표가 찍게 그냥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지. 오케이? 이거 여기 대입하면 정답 이런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나갈 숙제는 표가 다 나와 있는 이런 그냥 공식을 적용하는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노트 보시고 공식 잘 적용해서 연산만 연습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숙제는 여기 통계 프린트 1번부터 잠깐만요. 네. 39번 9페이지까지 1번부터 9페이지까지만 풀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번부터 9페이지 여기 6페이지는 빼세요. 요거는 다음 시간 선생님 보여줄게. 6페이지는 빼세요. 네, 6페이지는 괜히 뭐 풀면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6페이지는 표현이 달라서 표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표가 안 나와 있는 버전을 다음 시간 설명할 거기 때문에 6페이지는 빼시고 여기 그 9페이지까지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뭐 다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풀었으면 빨리 필요 없고 다 풀어주면 되겠네요. 알겠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풀어보자. 잘 챙겨요.